저의 그로잉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목표가 건강과 취업이었기 때문에 근황들을 이렇게 했고 다음 모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건강의 근황, 저는 식단과 운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그때 말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식단은 그 어플 중에 제가 그 PT 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삼성 헬스라는 어플을 쓰는데 그러면 내가 먹은 거를 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자기가 평소 활동량이랑 자기 몸무게랑 이런 거에 맞춰서 하루 칼로리를 얘네가 정해주는데 저는 1600칼로리로 나와서 기준을 그래서 1600칼로리를 넘냐 안 넘냐를 약간 기준으로 해서 그날 먹었던 거를 매일매일 기록했는데 이제 절주하기라는 목표를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아니 넘어갔나? 첫 주에 넘어간 날은 이제 술을 좀 이날은 많이 먹은 날. 근데 높은 날도 술을 먹은 날인데 사실 2주에는 4번을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안주를 좀 안 먹고 맥주만 많이 먹어서 생맥은 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됐고 둘째 주에는 이때도 술을 많이 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이날에도 술을 많이 먹었네요. 이날 승준이가 매운탕을 해줘가지고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단은 이렇게 됐고 그래도 꽤 첫 주에는 좀 눈치를 보느라 그로이형 눈치를 보느라 1600칼로리를 좀 많이 덜 채웠어요. 하지만 둘째 주에 많이 넘겼기 때문에 일단 그럽니다. 글자가 이상하네. 그리고 제가 주 4회 운동하기를 목표로 했는데 첫 주에는 제가 2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변명을 하자면 제가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PT라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같이 와야 할 수 있는데 걔가 고향 가서 못 와서 한 번밖에 못했고 한 번은 이제 개인 운동을 했고 그나마 2주차에는 이제 지영이랑 같이 유튜브에 하체 무슨 운동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헬스장에 가서 3번을 하고 또 집에서 혼자 한 번 운동을 해서 4번을 채워서 2주차에는 4번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의 근황.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적기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지금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쓰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좀 계속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거는 3월에 제가 자기소개서 쓸 거를 이제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일정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제 어제 이거를 캡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쓸게 이렇게 포스코하고 뭐 있고 이제 지금 완료한 거는 이렇게 3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했는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부산교통공사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 이거 제가 항상 사용하는 계획표를 사진 찍었어요. 저는 뭔가를 할 때 일단 거의 한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그날 할 공부량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중요한 약속이나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미리 좀 지장 없게 그날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때는 거의 놀아가지고 그냥 자기소개서 쓰는 것밖에 못했고 이제 2번째 주에는 그래도 책을 좀 펴가지고 뭐를 보려고 했는데 좀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안에 끝내려면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목표. 저도 이거를 그로잉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목표가 좀 두루뭉실하고 디테일한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약간 더 세밀하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건강관리는 주 4회 운동은 계속하고 이제 또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이제 다음에는 뭐를 했다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고 식단은 이제 1600칼로리가 맥시멈이긴 한데 일단 1500으로 좀 낮춰서 이번 주 2주는 좀 못했으니까 다음 주는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1500으로 낮췄고 이제 주 2회로 마음을 먹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공부는 자기소개서는 계속 쓰고 이제 계획표대로 공부를 할 건데 뭔가 계획표도 다음에는 약간 첫날에 세웠던 계획표랑 뭐 이렇게 내가 했던 거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정했는데 비웃으시지 마세요. 저렴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금년은 힘드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갑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죠? 일주일에 한 갑만 사면. 왜냐면 술 먹으면 하루에 한 갑 다 피는데 솔직히.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갑만 사서 이제 이거는 체크카드 결제한 내역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4,500원이 한 번밖에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네, 그래서 저의 2주간의 근황은 이러합니다. 질문해주세요. 열심히 하셨군요. 그럼 이제 운동이랑 술 빼고는 이제 계획대로 거의 다 된 거. 식단은 근데 공부도 좀 평소에 하는 양보다도 확실히 못했지. 좀 계속 지금 쉬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혹시 그 금연 절연을 한다고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뭐 니코틴 패치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아니면 아니 딱 그냥 일주일에 한 갑만. 그냥 그것만 그걸 밥히면 일주일 참는 거지. 다음번만 진짜 퀭해가지고 막 저는 원래 막 평소에 엄청 많이 피는 편 아니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게임을 한번 시작해봤어요. 진짜 저를 힘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캐릭터가 노인은 아니었고요. 청소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운동을 안 시키니까 늙었고. 결국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얘를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도 이제 죽기 직전에 했고요. 아이도 결국에 낳지 못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뭐하고 살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깊게 들면서 좀 약간 현타가 깊게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경제 개념인데 제가 이 경제 개념을 이제 책은 사실 읽어보려 했는데 책이 좀 주식을 권유하는 내용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블로그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생각해봤는데 이거 지금 할 게 아니다. 왜요? 이게 내용이 너무 깊고 뭔가 이거 말고 제가 먼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블로그 같은 걸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같이 그로잉업 하는 팀원 중에 대영이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덮어둬야겠다고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술로 버티거나 이제 놀러를 간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산책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봤어요. 저기 예쁘다. 들어가 볼래. 그래서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평소 때면은 저는 이케아 이런 데를 잘 안 갔을 건데 멀다고 안 가고 뭐 집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엄청 돌아서 가서 이케아 한 2-3시간 걷고 나와서 집에 오면은 밤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심시티 같은 게임 하면서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뭔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거는 제가 인구 150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돌아온 남산동 2? 게임 고수는 잘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가시티 하나 만드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내가 했던 계획들을 이뤄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계획 이해 활동들인데요. 이제 3월 1일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좀 다른 채널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 관련해서 제가 뭔가 전공을 살려서 좀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공부했던 일반 상식은 이제 머릿속 계속 날아가고 또 이게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시티4를 설치하고 게임하면서 첫 주는 거의 날렸어요.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근데 3월 8일 날에 이제 남극극지연구소 연구직 공고가 떴습니다. 떴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작년과 공고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가서 측정을 해서 제가 연구 논문 이제 발표할 건 아니어도 그냥
그 논문들을 다양하게 읽고 자료를 대입해서 쓰는 그 하위 단계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을 이제 써야 된다고 해서 연구 계획서를 이제 써야 돼서 이제 남극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는 연구 장비가 뭐냐,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예를 들어 인터넷 시작 페이지 바꾸기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컴퓨터를 하루에 이게 밑에는 컴퓨터 사용 시간 체크인데 많이 할 때는 10시간 넘게 했고 보통 하루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컴퓨터를 했는데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책상 앞에 앉아서 5시간, 8시간 뭐 논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그냥 그 책상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바꾸니까 좀 들어오는 정보 양이 많이 바뀐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며칠 날까지 하는 인턴을 하면은 이걸 만약에 끝나고 이거 끝나고 3일 뒤에 남극에 내가 합격하면 3일 뒤에 출국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요. 좀 다양한 정보가 있었는데 제 전공이랑 좀 많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냥 뭔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냥 인터넷 시작 페이지 바꾸는 거, 이 작은 시작 하나만으로도 많은 좀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전 느꼈고 좀 많이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절반을 시작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팀원 구하기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팀원들이 막 구했는데 여러 명이 이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취업했는데 이거 자료 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하고 연락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시간마다 안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오실 거예요? 했더니 씨발 늦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연구 계획서 쓰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연구 논문 자료도 많이 주고 연구 계획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많이 차근차근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취업 공유를 하는 친구는 한 명뿐인데 함께 한다는 건 좀 힘들다를 느꼈고요. 그래서 남극 관련 이제 학과에서 수업했던 수업 자료나 논문들을 받는 정보 공유는 가능했고, 이제 대기 측정 분야에서 직무 공유도 이제 돼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또 친구랑 함께 부산대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취업을 어떻게 같이 준비해서 우리 역량을 살려볼까 하면서 메이트를 한번 만드는 거 진행을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 준비를 계속 했는데 제가 대학교 생활이랑 계속 하면서 제가 강점이라고 느꼈던 거, 제가 관심 있어서 이제 학과에서 계속 프로젝트로 하면서 이제 수업 때마다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에어로졸 미세먼지, 뭐 저감 방안이나 아니면 뭐 측정, 그렇게 해서 뭐 저는 간단한 모델 같은 거 돌려서 이제 조그만한 지역에서 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남극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대학교 때 했던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논문들에서 다 빼오고, 뭐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도 이제 막 다른데 뭐 미국 기상청에 있는 프로그램 그냥 자료 넣고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나온 것들만 썼었는데, 그런 거 해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이제 제가 쓸 계획이 있어요. 3페이지 이상의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보통 3페이지에서 10장 사이로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발표를 할 때 제 전공으로 이제 해서 평소에 이제 궁금해할 만한 것들, 이제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이제 어떻게 바뀌어갈지 뭐 이렇게 해서 연구 계획서를 좀 발표하는 시간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오호. 경제 강사 그로잉입니다. 저는 하이어 운동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경제 홍보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한번 저도 더 공부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서 머가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오늘 금리입니다. 금리. 그럼 금리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금일까요? 금이 아니죠. 여러분 금융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금융의 원래 뜻은 돈을 융통하는 거예요. 네. 돈을 융통한다는 말은 돈 굴려서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굴리는 방법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처음 첫 번째로 이자 있죠.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 은행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우리 주식에 배당주 있죠.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가 이윤을 봤을 때 그 대가로 받는 돈이죠. 세 번째로 이제 매매차, 주식이든 펀드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이제 이 이자에서 나오는 건 이자에 관련된 건데 이자는 이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자가. 금리는 이자율, 즉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위험과 무위험의 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영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갈까 채권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근이가 대영이에게 나 300만 원만 땡겨줘 라고 했습니다. 이때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이때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유럽 여행이나 원래 유럽 여행을 갈까 채권을 살까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돈을 빌려주면 어때요? 대영이가 이거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유럽 여행이나 채권 살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 이거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근이가 사실 지금 취업도 못했고 돈을 300만 원 빌려서 못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래 뭔가를 할 수 있던 걸 포기하는 기회를 포기하는 무위험 수익률과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 수익률의 합. 그게 바로 금리 이자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은 중요하더라. 신용 만기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신용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근이가 평소에 돈을 잘 빌리면 바로 갚고 만약에 뭐 엠빵 같은 거 칠 때 밥 먹으면 바로 주고 이러면 신용이 어떻겠어요? 성근의 신용이 점점 높아지겠죠. 만약에 성근이가 300만 원을 달라 했을 때 그래 얘는 평소에도 돈 잘 주고 돈 잘 갚고 하는 애니까 신용이 높으니까 너는 금리 조금만 받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기는 돈을 갚기로 한 기한입니다. 만약 성근이가 300 땡겨주는데 3년 있다가 갚을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새끼 안 갚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뭐든지 만기가 길수록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사실상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만기가 길수록. 이제 또 얼마나 많은 돈이냐. 성근이가 3억을 만약에 땡겨달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3억이면은 이건 진짜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죠. 미래에. 그래서 금액이 점점 3만원일 때, 30만원일 때, 300만원일 때, 3억일 때 올라갈수록 금리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와 신용 만기 금액 간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높다는 말은 결국에는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낮다 또는 만기가 길다 또는 금액이 크다 또는 이것들의 컨비네이션 즉 못 받을 위험이 금리가 높다는 말은 못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점점.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여기 아파트 대신에 돈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돈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돈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단 말이죠. 돈 잘 안 빌려 하면 금리 하락. 모든 투자의 기준은 뭐다? 이것만 알면이 아닌 이건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이야. 금리 모든 투자의 기준입니다. 상환극을 하나 해보죠. 지금 은행의 예금금리가 1%대라고 칩시다. 올해 물가가 2%예요. 매월 2%라고 합시다. 하면 예금을 해도 매년 손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대체로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금보다는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려고 나서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순수한 야, 아이 주식 안 하나 돈 안 벌라고 이러면서 하면 빨리 주식 해야겠다 대출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하고 대출하고 투자하고 하면은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금리가 다시 예금 금리가 8%로 올랐다고 칩시다. 주식 시장에서 사실 매년 평균 8% 수익 내기 정말 힘든데 은행에만 넣어놔도 8%를 따박 주네요. 사람들이 누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괜히 위험하니 다 은행에 때려박죠. 그리고 투자한다고 이제 이전에 앞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이자가 비싸지니까 빨리 이 돈 갚아야겠다 해서 이 빚부터 갚으려 하고 투자는 이제 점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요가 이제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겠죠. 대신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돈이 흐르고 이처럼 금리는 변한 거는 금리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투자 심리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이런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변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금리는 퍼센트라고 안 하고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였다. 이때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그냥 bp라고 했습니다. bp는 1%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bp는 0.01%겠죠. 그러니까 25bp 인하였습니다는 몇 퍼센트 인하죠? 0.25% 인하. 이거는 기본 상식. 기준 좌우로 정리할 금리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금리입니다. 금리 공부할 때는 누가, 왜, 어떻게를 보면 쉬운데요. 기준금리는 누가, 한국은행이, 왜, 시중의 돈 양을 조절하려고 정하는 금리입니다. 어떻게? 금리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사실 한 나라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죠. 이 금리가 인상되면 다른 폴금리라든 단기금리, 장기금리들이 다 줄줄이 인상되고 이 금리 인하되면 다 줄줄이 인하되고 사다리 이렇게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게 기준금리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는 한 번에 많이 안 합니다. 0.25%, 0.25%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조금씩 움직여요. 엔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걸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힘이 막강하거든요. 만약에 한국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이라고 쳤을 때 기준금리 1%를 낮추면은 이자 17조 원치를 덜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1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1만 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가 사실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힘을 가진 금리를 어쨌든 바꾸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바꿔 그럼?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물가가 크게 오르겠죠.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돈들이 부동산, 주식 투자에 많이 몰려서 이 부동산이랑 주식에 거품이 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중의 돈을 거두기 위해서 아까 뭐랬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단은 투자를 꺼리고 빚부터 갚는 데죠. 그러니까 금리를 결국 인상하면 이자가 부담이 올라가고 대출은 감소하고 이제 물가가 잡히는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시중에 돈이 안 돌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싸게 해줄 테니까 투자는 소비든 뭐 좀 해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한국은행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거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했고요. 금리는 위험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의 합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투자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신용도에서 그러면은 이 신용도에서 중요한 게 거래 횟수도 중요한가요?
약간 나는 이제 잘 갚을 수 있고 잘 빌려서 잘 갚을 수 있는데 이제 뭐지 한 번 잠시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빌렸다가 갚는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큰 금액을 한 번에 빌렸다 잘 갚는 게 중요한 건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좋은 단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평균 신용도는 얼마 정도나 되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4등급. 나왜 6등급이지? 오빠 6등급이에요? 어. 그 휴대폰 요금 이런 거 안 내서 그래. 그 뭐지? 그 국가장학재단 그거 100만 원 밀려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그런 거 있겠다. 그 체크 카드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 여러 개 있어. 진짜? 아니 제 박사 저는 신용도 박사예요. 내 신용도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럼 신용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원래 4등급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4등급이었는데 지금 그 국민은행 소액 신용카드를 30만 원 계속 넣고 하는 걸 한 1년 넘게 하니까 3등급으로 올랐어. 그럼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싸게 빌릴 수 있겠다. 피드백 주세요. 너무 유익했어. 재밌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 배우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피드백을 아니 좀 뭐 그냥 궁금한 거 질문이 있지 정확히 피드백보다는. 사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지금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그래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현실 이야기 연결. 어쨌든 본인의 성장이니까 나의 이야기. 이만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약간 뭐 그런 식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 이야기를 뭔가를 네. 했다는 거를. 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 카톡방에 뭐 공부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라고 혹시 올라온다면은 약간 그런 걸 이제 보고 막 궁금한 게 있었거나 몰랐던 거나 뭐 그런 거 하면은 같이 이야기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익. 하다 힘들어가지고 조금 좀 미흡하다 생각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썼어? 줘봐. 깜짝이야. F 몇번 효과 하나도 안 넣었다. 정확히 못 넣었다. 넣으려 했는데 뭘 넣을지도 모르겠더라. 네, 이게 중간 점검인데 부제목은 제가 일부러 안 정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목표 계획 점검에서 제가 잡았던 목표 계획은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야식을 줄이기였는데요. 2주간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3월 1일부터 어제 이제 14일까지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어놓고 이제 운동이랑 이제 야식을 먹은 날에는 동그라미를 안 먹은 날에는 X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이제 야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일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제가 밥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랑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날밤을 새고 한 7시, 8시쯤에 잠깐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출근하고 막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 조금씩 이제 포만감 느낄 정도로만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먹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왕창 먹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야식은 결국에는 이제 다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많이 먹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방에서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볍게 이제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정도 하고 이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하루 왼중에 이제 좀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운동을 하니까 좀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온몸이. 그래서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이제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안 하다가 3월 13일 날 결국에 이제 월급 받은 기념으로 동생이랑 왕상 걷고 어제도 결국 배고파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솔직히 나요. 예. 개선 방향이라는 그러니까. 개선 방향을 말하니까 그 개선 방향은 제가 이제 저녁을 이제 야식을 안 먹겠다로 목표를 잡았던 거에서 이제 다른 뭔가 대체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무언가를,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좀 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보다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10시쯤 되거든요. 이제 2시 출근이라. 그래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이제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하면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금 바꾸려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놨던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계획을 맞아. 지금 세우는. 근데 그거 세운다고 2주 날이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여기서 막 운동을 했다는 게 집에서만 한 건 아니고 둘이서 같이 이제 네. 저기 교대역 찍고 오기 그런 것도 그런 거를 한 2, 3일에 한 번씩 이제 둘이서 같이는 매일 하고 네, 요날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날에 적어놨었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이제 뭐 저기 수영강 찍고 오기 뭐 이런 걸 해서 좀 빡세게 주말에는 굴렸고 야식도 확실히 줄었고 혹시 몸의 변화 이런 건 느껴져? 아직 확실히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첫 주에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고 진짜로 막 배고픈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해서 한 7시, 8시까지 진짜 눈만 감고 계속 있다가 하는데 이제 이 다음 주에는 그나마 좀 덜 했지. 배고파 하다가 5, 6시쯤에 잠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음식 먹을 때마다 사진도 다 찍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네. 넣고 싶었는데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당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넣다가 빼고 다시 만들었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들 올 필요가 시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예.